포텐셜 에너지. 요거 중학교 때까지는 위치 에너지라는 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의미는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현재 위치 자체만으로 몇 가지 조건도 또 필요한데 위치만으로 그 값의 증가, 감소, 현재 값이 결정되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질량과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높은 데서 날아가든 낮은 데서 날아가든 상관없죠. 그런데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특정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현재 속도와는 오히려 무관하게, 속도, 가속도, 운동 상태와는 무관하게, 그래서 이 높이면 mgh, 더 높은 데 있으면 포텐셜이 더 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재밌는 우리말 번역인데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겠죠. 근데 위치 에너지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다. 특정 물체가 해당 위치에 존재 또는 도달 가능할 처음에 준 조건에 여러 가지 또 경향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존재 가능하기 위한 에너지 측면에서의 조건 또는 최소값 조건이라고도 또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질량 m짜리 물체의 속도가 v이다 라고 하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mkg짜리가 지금 20m/s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합시다. 땅바닥에서 mkg짜리가 20m/s로 움직이는데 이게 진짜로 땅바닥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면 얘는 높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높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갑자기 높이 못 가죠? 그죠? 그런데 현 상황에서 조건만 추가적으로 잘 주어지면 여기에 마찰 없는 빗면, 곡면이 이렇게 예쁘게 한없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다면은 이 상태에서 계속 앞으로만 가는데 싶은데 마찰 없는 빗면, 곡면이 이렇게 생겨 있다면은 이런 것도 추가가 잘만 된다면 지금부터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면서 적절한 높이까지 최대한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몇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몇 미터?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 m은 그렇다 치고 2분의 1 적당한 m v제곱 해가지고 200줄이라면은 200m줄이라 그러면 얘는 20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요 라기보다는 왜? 라 그랬을 때 이게 20m라는 지점에 만약에 mkg짜리가 있다면 그때 포텐셜 에너지가 mgh가 200m 나올 거거든. 그래서 여기 있으려면은 포텐셜 에너지만 조사했을 때 200m줄인 거 구한 다음에 이게 이 위치에 다다르기 위한 존재할 수 있으려는 에너지적 조건이야. 그럴 때 네 현재 역학적 에너지가 200m줄보다 크니 작니? 이것도 안 돼? 그럼 뭐다? 이 커트라인을 넘어야 여기 올 수 있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서 21, 30m/s 이래가지고 200m줄보다 크다면 여기도 존재 가능하고 여기도 갈 수 있지. 그런데 이게 15m/s 이러면은 여기까지는 뭐다. 이런 높이에선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못 오게 돼 있네. 절대 못다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겠다.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가 그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땅바닥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현재 여기에 이 상태로서 빗면 같은 거나 아니면 이 속도가 처음부터 위쪽 방향이었다 등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잘만 맞으면 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에너지적 최소 조건이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이게 포텐셜 에너지인데 그러면
지금 문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문제의 경우에서는 어떤 링 위에 강제로 위치를 고정시켜서 일정 간격으로 라지 Q 플러스 라지 Q 쿨롱의 대전체들을 딱딱딱딱 N개를 박아놨어요. 그거를 좀 비스듬하게 그리면은 링 위에 Q 라지 Q N개가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인데 그 가운데 지점에다가 딱 가운데 지점에다가 마이너스 스몰 Q 쿨롱짜리를 갖다 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여기 있는 순간에 대해서도 몇 마디만 일단 해보자. 자, 이게 이렇게 고정된 플러스 대전체들이 있고 가운데 마이너스 Q짜리가 있을 때 얘는 내가 이제 갖다 놓고 손 싹 놓으면은 직후에 무슨 운동을 해요? 이렇게 갖다 놓은 직후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니? 자, 이런 지금 또는 앞으로 잠시 후의 운동 상태를 물어볼 때에는 이때는 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물체가 지금 상황적으로 중력이나 뭐 다른 힘들은 다 무시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주변에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입자들로부터 각각 R 떨어져 있다면 요거 라지 R이라고 할까요? 문제처럼 떨어져 있다면 그러면 제시문에서 얘기한 에너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를 왜 지금 당장 얘기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얘기할 건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될 텐데 포텐셜 에너지는 어디다 쓰는 거라고? 한번 거기 있다 치고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봤더니 거기에 있을지 없을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얘는 여기다 놨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지금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지 어디로 움직일지를 판단하려면 힘 조건을 알아봐야 되는데 얘에서 보니까 서로 대칭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입자들 사이에서 받는 힘 자체에는 얘에 의해서 그쪽 방향으로 쿨롱 상수 K 곱하기 라지 R 제곱분의 QQ 뉴턴의 힘을 마이너스인 것 좀 생각했는데 힘의 크기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당기는 쪽으로 네가 나한테 주더라. 근데 네 대칭자리에 있는 짝꿍이 또 나를 같은 거리니까 같은 크기 힘으로 나를 당기니까 이 힘들의 효과는 없어지더라. 이것도 지 친구랑 이것도 대칭 위치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랑 똑같은 크기 힘을 같은 양상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결국은 대칭성에 의해서 내가 받고 있는 힘이 모든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같은 힘의 크기로서 각각 상쇄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 N개에 대해서 다 일일이 구할 필요 없고요. 대칭성에 의해서 결국은 상쇄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받는 R자 힘은 0N이다. R자 힘이 0N이라는 얘기는 나는 처음 속도가 유지될 거다라는 건데 처음 속도가 0m/s니까 계속 가만히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최초에 아무 짓도 안 하면 계속 가만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이런 것도 조금 전체 문제풀이 과정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문제풀이 과정 전체에 대해서는 아예 최초 상황 전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의치 않으면 좀 빼도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완결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해줄 때는 꼭 들어가야지 됩니다. 자, 그러는데 원래는 그래서 계속 정지를 유지할 수 있겠네 싶었는데 이 상황에 변화를 주는 요인이 하나 등장을 하죠. 여기에 광자가 날아와서 충돌을 한대요. 진동수 F짜리 빛을 쬐었기 때문에 이건 하 F만큼의 에너지를 한 덩어리로 가지는 광자 한 알이 날아왔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빛을 쬐 때 이렇게 광자를 여러 개를 순차적으로 보내는 거 다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광자 한 알이 날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서 이 광자는
해당 충돌한 입자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흡수가 되면서 소멸된다. 광자 입장에서는 소멸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게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광자가 가지고 있을 에너지가 없어졌으니까 누군가로 전달이 됐다고 해야 될 텐데 그게 바로 이 입자의 것으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 이 입자 마이너스 Q쿨롱짜리는 이제 고에너지 입자로 약간 아무래도 에너지는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알갱이 입자 딱 하나가 에너지가 커졌다라고 하면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해요? 입자가 에너지가 커지면 무슨 현상이 발생해요? 물체 같은 경우에는 좀 거대 물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흡수한 것이 물체의 온도 상승으로 나는 이제 나는 뜨뜻한 거 보이냐? 나 에너지 되게 커. 요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는 전자 같은 경우에도 원자핵주에서 돌고 있던 전자는 에너지 흡수하면 나는 이 레벨에서 안 놀아. 나는 이런 레벨에서 놀 거야. 그러면서 전이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 증가가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수소로 그냥 예를 듭시다. 수소 원자 핵 근처에서 양성자죠. 전자가 돌고 있는 E1 에너지 준위, E2 에너지 준위, E3 에너지 준위 뭐 이런 것들 있을 때 반경도 R1, R2, R3 그때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전자가 가는 에너지 뭘까요? 무슨 에너지? 여기서 존재하는 전자의 에너지 무슨 에너지야? 종류가 뭐야? 요거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E1, E2, E3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때 돈은 그냥 돈다 치고 뭐 이렇게 보어 원자 모형 이런 거나 뭐 전자 구름 모형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 존재한다. 확률상으로 됐고 속도가 있다 치자. 그때 돌고 있을 속도 V1, V2, V3 등등등 자, 요런 것들 있을 때 자, 요렇게 될 때 이 에너지가 여러분들은 제일 익숙하죠? 에너지에 대해서는 E1, E2 차이하고 E2, E3 차이는 누가 커요? 그러니까 E1보다 E2가 크고 E2보다 E3가 크죠? 그런데 그 차이는 누가 커요? E1, 2 차이가 E2, 3 차이보다 요게 더 큽니다. 여러분 많이 봤을 텐데 그래프 그려봤을 때 그래프 그릴 때 에너지 그래프에서 E1이 한 요쯤이라면 E2는 한 여기쯤일 때 E3는 여기쯤이고 E4는 여기쯤 해가지고 이 간격 자체는 점점 줄어들어요. 에너지 값은 커지지만 간격은 줄어듭니다. 자, 작은 반경 R1, 좀 더 큰 반경 R2, 더 큰 반경 R3 얘가 존재할 수 있는 반경도 양자화되어 있는데 R1이라는 반경 크기와 R2 사이의 크기 R2-R1 그 크기랑 요 차이 R3-R2는 누가 더 커요? 이게 더 큽니다. 이게 반경이 요랬다가 요만큼 커졌다가 빵 커졌다가 빵 커지고 이렇게 됩니다. 반경은 양자수 n 제곱에 비례하는 크기로 표시가 될 거라서 점점 막 커져요. 자, 이것부터 물어봅시다. V1, V2, V3 자체는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V1, 2, 3 자체는 점점 작아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전자가 그냥 알갱이가 실제로 돌고 있다 쳤을 때 여기 갈 때 오히려 전자 자체의 운동 에너지는 점점 작아져요. 그런데 전기력이 90년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이래저래 했을 때 또 양자 조건까지 맞춰보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그래도 점점 커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뭐 요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속도는 점점 느려지는데 점점 이렇게 살살 느려져요. V1에 대해서 2분의 V1, 3분의 V1, 4분의 V1 이런 속력을 가질 거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간에 이래가지고 원자핵주의를 돌고 있다고 얘기하는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이하면은 내 역학적 에너지가 이래라는 거를 반경의 변화, 그래서 계산되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리고 주변에 뭐가 날 둘러싸고 있는 이런 입자는 에너지를 흡수하면 내가 아까보다 에너지가 많은 입자가 됐어 라는 거를 뭘로 표현한다? 가장 단순한 빨라진 속도로 표현을 합니다. 야, 내 속도 봐라. 나 빠르지? 나 에너지 커진 전자야, 커진 입자야. 알겠냐? 하면서 이렇게 꼭 티를 내요.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여기라는 위치에서의 나머지와의 관계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당연히 순간적으로 변할 수 없는데 얘가 이제 정지 있었던 어디 갔냐? 없어졌네? 쓴 줄 알았는데 정지 있었던 상황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추가된 에너지가 되다 보니까 최초 이 순간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자체가 할프가 돼버렸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충돌했으니까 이쪽으로 튀어나가겠죠. 그렇게 될 적당한 속도로 튀어나가게 된다. 그런데 그런 속도로 튀어나왔다 치자. 한 이쯤까지 튀어나왔다 치자. 그랬더니 아까는 나에 대해서 이쪽 저쪽 대칭성에서 당기는 힘이 모두 상쇄됐던 이 N개의 플러스 입자들이 나를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해서 원뿔을 그렸을 때 모선 방향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요쪽으로 막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니 요 있던 게 튀어나갔을 때 이렇게 막 당기고 있겠네. 그렇다고 했을 때에도 아까 전에 상쇄되던 게 지금도 상쇄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있던 입자가 당기는 힘의 크기와 방향에 대해서 크기가 똑같을 때 이건 대칭성에 의해서 그러는데 그 힘을 중심을 향해서 일종의 원뿔의 중심을 향해서 나란한 방향과 그의 수직인 방향으로 나눠보면은 이 힘도 나눠보면은 요 성분은 상쇄되고 요건 남아있겠다 하는 상황이 둘러가면서 다들 똑같을 테니까 이게 적절한 위치에 있을 때 받을 알짜힘은 일단 왼쪽 방향 즉 원래 있던 위치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겠다. 뭔가 전기력에 의한 알짜 힘이 얼마나 멀리 가 있더라도 그런 힘이 작용할 거라는 것은 언제나 똑같은 상황이고 어쨌거나 원래 위치 방향으로 가해지는 물체의 입자들에 의한 알짜 힘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건 적당한 속도로 튀어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느려질 수밖에 없다. 느려진다는 거는 충분히 그렇게 느려지기를 오래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정지하게 될 것이고 정지했을 때에도 힘들이 가해지는 게 멈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왼쪽으로 힘이 가해지니까 느려지다 정지했다가 점점 빨라지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니? 정지한 상태 빨라지기만 했으니까 알짜힘이 또 0이 된 상태에서도 일단 속도가 있으니까 얘들이 지금은 안 땡기네 그러면서 그럼 가동 속도 이렇게 하면 이제야 이래 하면서 또 땡기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적당한 진동수의 광자와 부딪혀서 그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어디까지 갔다가 돌아왔다가 또 갔다가 돌아오는 걸 계속 반복을 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광자와 충돌했을 때의 운동이기는 한데 자,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이 상황에서 입자가 탈출하기 위한 조건의 진동수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탈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문제 1-2의 단서 괄호의 마지막 부분로부터 탈출한다는 것은 전기력에 의해 다시 평면으로 돌아오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 이 탈출이라는 말이 이게 물리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용어는 아니에요. 케플러 법칙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제2 탈출 속도, 1 탈출 속도 이런 거 얘기할 때 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이것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그냥 요 위치에서 도망간다, 없어진다, 비껴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 진동수 가진 애나 오면 됩니다. 정지 있었잖아. 어쨌든 속도는 생겼잖아. 그러면은 깨작 밖으로 나가야지. 이 평면에서 탈출했다. 그냥 아무거나 내가 그냥 부딪히면 돼요.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평면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 나중에는 돌아와야 될 때
물론 스쳐간 다음에 다시 저쪽으로 왔다가 또 올 거긴 하지만 어쨌든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있고야 만다면 그건 탈출했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입자가 여기서 완전히 탈출한다라는 조건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이게 되게 어려워요. 자, 문제를 안 풀어봤으면 어려운데 일단 입자가 여기서 벗어난 다음에 이 평면에서 벗어난 다음에 느려지거나 정지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뭐였죠? 이것들이 전기력으로 당기니까. 근데 전기력이라는 것은 쿨롱 법칙에 의하면 입자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일단 가해지긴 하는 거지. 그 크기가 작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아무리 멀리 가도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이씨, 오라니까 하면서 계속 오라고 하긴 해. 아, 포기 이렇게는 안 한다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돌아오긴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순, 이것들이 항상 당기기는 한다. 그렇지만 나는 결국은 안 돌아간다. 뭐 0m/s가 안 될 거다. 이런 이상한 조합을 어떻게 하면 탈출이라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탈출이라는 말하고 합리적으로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케이. 하는 말 다 알겠어. 이거는 플러스 입자들이고 이건 마이너스 입자니까 이게 아무리 멀리 가도 얘는 돌아올 수밖에 없다. 다만 최초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조금 더 간 다음에 돌아올 수 있겠네. 그래도 뿅 간 다음에 오지 않고 쭉 갔다가 올 수는 있겠네. 돌아올 수 있으려면 어딘가에 가가지고 0m/s 된 다음에 돌아가야 되긴 하는데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렇긴 한데 나는 안 돌아올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약간 그 편법을 쓰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된다? 오케이, 내가 돌아올게. 돌아온다. 내가 안 돌아온다고 안 했어. 그런데 내가 어딘가 갔다 올 거야. 어디 갔다 올 거야?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에 갔다가 올게라 그러면은 돌아오긴 하는 건데 돌아오기 직전 조건이 성립을 안 하니까 안 돌아오는 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약간 우스개로 그런 말 있죠. 약간 우스개로 지금 하나도 안 웃긴데 그냥 물리만 아니면 그냥 우스개야. 우리 수업 중에서는 재미는 없어요. 아, 요즘엔 또 기후가 또 조금 바뀌어가지고 안 그렇다 그러는데 부산이나 이런 남쪽 지역에서 남녀가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질 때 뭐라 그런대요? 헤어질 때 뭐라 그런대?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아, 왜? 못생겨서. 뭐 이렇게 하면 마음을 다치잖아. 그래가지고 아, 안 만나야지 하면서 이제 뭐라고 인사하고 안녕 그런데요.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데이트한 다음에 사실은 오늘 헤어질 거지만 데이트한 다음에 뭐라 그러는데 아, 그래 늦었으니까 이제 들어가야지. 잘 가. 다음에 언제 봐? 우리 언제 봐? 다음에 첫눈 올 때 보자. 이렇게 하고 그 전까지는 안녕. 그런다고 하면은 다시는 만나지 말라는 얘기지. 그지? 부산에서 눈은 안 올 거니까 뭐 그런다든지. 자, 그런 것처럼 조건을 달아서 이걸 완전 부정은 안 하는데 결국은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제를 그런 조건을 걸면서 전체 상황을 안 이루어지게 만드는 게 이 상황이다. 자, 이제 우리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적당한 에너지를 얘가 가진 다음에 무한대 지점까지 갔다 온다라 그러면 무한대는 지점이 아니라 그렇다고도 볼 수도 있기는 한데 무한대 거리 지점까지 갔다 온다라 그러면은 무한대라는 거는 어떤 지점에 대한 거리가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상태, 거리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목적지는 무한대 지점에 가서 정지하는 거야 라고 출발하면은 나는 안 오겠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세련되게 표현을 하느냐. 내가 적당한 최초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무한대라는 지점에 존재할 수도 있어 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다. 자, 이제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이겠죠? 내가 최초에 주변 둘러싼 것들에 의해서
R자임은 0이지만 그래도 그거는 지금 설명하고 아까는 안 알아봤는데 지금 포텐셜 에너지가 있긴 있죠. 마이너스, 이게 공식 그냥 따라갑시다. R분의 KQQ인 상태로 N개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음수값으로 나오는 어떤 포텐셜 에너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정지해 있어. 운동 에너지는 0인데 아이고 이 상황에서 하이프 에너지를 내가 먹었어.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겼어. 그 합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나는 과연 이걸 먹고 나서는 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나서는 무한대라는 지점에 나는 나중에 저런 데 갈 수 있을까? 라는 조건을 커트라인 표를 이렇게 쭉 배치표를 살펴봤더니 거기에 내가 어떤 대학에 가고 싶은데 그 대학에 붙으려면 커트라인 이 정도기 때문에 점수가 등급은 이 정도, 점수는 이 정도 나와야 돼. 살펴봤더니 점수가 좀 모자라네 싶으면 안 되는 거고 점수가 그거 이상이면 되네라는 조건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그런 특정 위치 존재 가능 에너지적 조건이 포텐셜 에너지라 그랬죠. 내가 만약에 거기 갔다면 이것들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무한대라는 걸 써서 포텐셜 에너지, 전기적 포텐셜 구하는 공식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쿨롱 상수 존재의 커트라인, 에너지 커트라인이 마이너스, 플러스들로부터 나 음전화가 가 있으니까 K, QQ에 대해서 나는 무한대 지점에 있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에너지보다 나는 지금 그래서 큰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냐 작은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냐라는 거 판단하자. 제로네. 무한대분해니까 이거 제로네. 야 그럼 저긴 그냥 막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역학적 에너지 계산해야 되는데 이 상황 자체에서 내가 포텐셜 에너지가 음의 값을 가졌다니까. 제로 만만해 보여도 내가 원래 지금 가진 에너지가 무려 마이너스였었기 때문에 야 이거 제로로 보충해줘 라고 할 운동 에너지가 필요했었단 얘기다. 그랬을 때 이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저 포텐셜이 작아야 되는데 저게 제로니까 이 합이 양수 0보다 커야 되겠다. 그러면 하이프 마이너스니까 이항하면은 하이프는 R분의 KQQN보다 커야 된다. 그 경계값 등호 넣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전개 F값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시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뭔가 제시문에 있는 공식, 여기 나온 상황, 이거저거 해가지고 숫자 조합하다 보면 어떻게든 답은 나오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어려워 보였어도, 내용 정확하게 몰랐어도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내용에 대해서 좀 세련되게 맞는 말을 하면서 쓰고 싶다면은 논리 구조까지 완벽하게 맞추는 서술은 학생들이 잘 못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 게 필요했었겠느냐. 이러이러해서 처음에는 정지해 있게 된다. 최초 역학적 에너지 하이프 흡수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까지 필요하니까 최초의 속도도 필요하죠. 최초 아예 역학적 에너지 얘기하기 위해서 정지 상태를 얘기를 하려면 힘 분석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가만히 놨었다. 그런데 아직은 포텐셜 에너지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걸 흡수를 하면은 순간적으로 그게 운동 에너지의 증가로 에너지로서 표현이 된다. 그리고 그래서 튀어나가게 되면 이제 상황 분석을 해줘야지. 이제 막 들어가면은 그거는 그냥 대학 물리나 되게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이럴 땐 이렇게 하면 0보다 크면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라 그랬니? 대학생 형이 문제 풀다가 잘 못하는 건 형 그것도 못 풀어보면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공부 좀 잘 못하는 고등학교 학생이 중학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되는데 내가 여기다가 그래서 운동이 생겼지. 근데 지금 포텐셜이 이렇잖아. 이거 합이 무한대 지점에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보다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커야 돼. 그러면은 뭐라는겨?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도 해주는 게 맞다고. 그래서 봐봐. 운동이 생겼잖아. 튀어나가잖아. 근데 얘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방향은 상쇄해서 정확하게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거잖아. 돌아와서 느려지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탈출을 못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탈출했다는 것의 의미는
단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지만 돌아오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되겠다. 무한대 지점까지 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조건을 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얘의 목표 지점, 무한대 지점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 있다면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돼서 제로 되니까 그게 현재 역학적 에너지와 관계에서 저 커트라인보다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크거나 같으면 되지 않니? 그러니까 식, 이항, 답 이렇게 나오는 거야 라고 설명하면 되겠다. 물론 여기에서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일종의 거기 위치만으로서 결정되는 값이기도 하지만 그 지점에 있기 위한 에너지적 조건이다. 요 말까지는 여기에다가 넣기는 조금 힘들어요. 이걸 설명하기 좀 힘든데 이 정도는 약간 뭉뚱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 설명을 워낙 잘했으면은. 자, 여러분들 등장하는 식 포텐셜을 다 구하고 에너지 흡수했겠지 해가지고 대충 얼버무린 다음에 무한대 지점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무한대 분의 1 하니까 제로 되니까 갔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교과서에서 공부를 했다면 이런 표현도 들어가긴 합니다. 중력에 의한 탈출 속도 1탈출 속도, 2탈출 속도, 특히 2탈출 속도 얘기할 때 현재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크기보다 더 커야 돼 이런 게 교과서에서 나오기도 해요. 케플러 법칙이 지금 물리2로 넘어가거나 탈출 속도도 거기서 얘기하기 때문에 물리원 교과서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물리2 교과서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건 있긴 있습니다. 옛날에는 물리원 교과서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럴 때는 탈출할 때는 현재 포텐셜 에너지 크기보다 운동 에너지가 더 크면 돼. 크다 한 다음에 이항 답 이렇게 하면 중간 서술 과정이 다 빠진 거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중간 과정 서술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탈출의 의미는 이거야 라고 수치적으로 재해석을 해준 다음에 풀면은 합격을 안 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학생이 극소수예요. 이게 기출문제인데 해당 학교 지원자 중에서 극소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논술 수험생 중에서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쓰는 거는 만약에 이게 실전 문제라면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어지간히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풀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거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풀었을 때 만약에 나왔을 답안지하고 이걸 그대로 좀 이해력 아직은 좀 떨어지지만 그 심성은 착한 내 친구한테 그대로 설명해줬을 때 얘는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내 친구 하나는 잘 둬가지고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다 알아듣겠네 하겠느냐. 그래? 다음부터는 안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느냐. 딱 그 정도 수준에 너무 내 동생, 어린 동생한테 설명하는 건 아닌데 조금 그래도 그 고등학교 수준. 그러니까 얘가 이거 포텐셜 에너지 개념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들을까? 이건 설명해도 알아듣기 힘들 정도. 그거는 빼더라도 포텐셜 에너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1에너지 정도부터 이렇게도 또 해석이 가능해. 이것까지는 조금 빼도 괜찮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듣는 와중에 설득이 되죠? 최초 상황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다. 그냥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탈출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자면은 무한대까지 가자는 얘기다. 이런 중간 논리 과정이 하다 보니까 설득이 되잖아. 된다 칩시다. 선생님 전 설득이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은 미안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됐다 치고 논리적인 설득이 됐다 치고 그래서 만들어낸 답안의 서술이 가장 이상적인 풀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정답을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것이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등등의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연습하는 게 두 번째 문제의 의미. 세 번째 의미는 여러분들의 서술이 어떤 식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수준과 들어가야 될, 빠져야 될 내용은 어떤 건지 듣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느끼고 스스로도 내 답안지를 구성을 할 때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게 적절 수준 이내 그 수위를 조절할 줄 알도록 예시를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논제에 내가 또 가장 신경 쓴 수업의 개요다, 목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이제 서술 연습도 많이 하고 첨삭도 받아봤는데, 아, 듣고 보니 딱 그 정도 수준이었네. 앞으로 나도 쓸 때 요 정도까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틀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이 문제를 오늘 푼 또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내용도 중요한데 그런 문제 내용 외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번에 익혔으면 좋겠어요. 상대적으로 큰 2번 문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기 A, B, C, D 물체가 이렇게 정사각형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지점들이 있는데 각각의 전하량은 플러스 Q, 2Q, 3Q, 4Q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적당히 마이너스 Q 쿨롱짜리 물체를 잘 갖다 놓으면 이게 자, 그 순간 힘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굳이 에너지를 물어본다면 그걸 어디다 써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냥 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지금 A에 대한, B에 대한, C에 대한 거리로 인한 KR분의 QQ로 구하는 요 에너지 EA, B, C, D가 한꺼번에 다 생각하진 말고 A에 대한, C에 대한 구한 다음에 왜 구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들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같을 때 그리고 B, D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나름 구했을 때 그것끼리는 같을 때 물리적인 의미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런 점들은 이 평면상에 어디 있겠니? 라고 그랬을 때 A에 대한 C에 대한 거리 기준으로 전하량이 1대 3이니까 그 에너지가 같으려면 A로부터 거리가 C로부터 거리의 1대 3 비율 또는 아예 새로운 문제 B, D로부터 1대 2 거리되는 지점이면 좋겠다. 그 두 조건이 둘 다 각각으로 동시에 적용하는 조건. 그러니까 A, B, C, D의 포텐셜이가 4개가 한꺼번에 똑같아. 이건 아니죠. 그런데 두 조건이 각각 동시에 만족될 조건은 어디 있겠느냐라 그랬을 때 이거는 일종의 그런 거리비를 가지는 데에 대한 첫 번째 점의 위치 그냥 x, y라 그러고 각각에 대해서 위치 a, b, c, d 0, 뭐 플러스 d 0, 마이너스 d, 0, 마이너스 d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거리 조건 1,3, 1대 3, 1대 2 되는 점 찾아라 라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식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게 바로 이제 정점으로부터의 거리비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둘 사이 거리가 1대 3 되면은 1대 3 내분점과 1대 3 외분점을 끝점으로 하는 원주 위의 모든 점들이에요. 얘들은 1대 2라 하면 1대 2 내분점과 1대 2 외분점을 끝점으로 가지는 원주상의 모든 점들인데 요거 해서 기하학적으로 아폴로니우스 원 중심의 반지름 관계 이런 거 찾아서 하나 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각각 원 나오네. 원의 방정식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답은 얘네들이 접해요.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한 여기쯤에서 접합니다. 그래서 한 개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아니면 순수하게 식 세워놓고 이거 동시에 만족할 해 실근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는데 뭔 방법을 쓰든 아무튼 이거는 좀 수식적인 전개 과정의 테크닉을 보는 의미가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리적인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물어보면서 잠깐 써먹었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또는 답안의 그 논지, 취지, 전개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도 딱히 그렇게 내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추가로 없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에서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좀 주안점을 두고 설명하고 싶었던 것은 문제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좀 따라오다 보면은 그 말을 이용해서 개념을 활용해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활용해서 어느 정도는 답안의 논리성을 갖춘 정답에 가까운 답안지를 쓸 수가 있다. 이건 또 연습 더 해봐야 되고 그리고 혹시 다른 답안지에서 문제의 해설을 이렇게 답안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건에 의해서 가감할 내용을 판단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이제 추가로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쓰여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이런 의미도 가져요. 포텐셜 에너지란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란
역학적 에너지와 특정 위치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비교를 했을 때 그 위치에 존재 가능할 에너지적 커트라인 조건이다 라고 이런 등등으로 내용적인 거, 형식적인 거, 논술 답안지 풀이에 관한 것들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수업 중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공부하다가 물리 관련해서 질문할 사항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개별 질문하고 마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